네, 부동산 가이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여러분들의 투자 길잡이가 되어 주실 분 모셨는데요. 로엔리 중개법인 김남현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엔리 중개법인 김남현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 서울시장 선거가 주목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저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이슈는 이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이 서울의 재개발 정비 사업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양당 후보들이 내세우는 이 부동산 공약의 디테일이라든지 이 방법론적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요.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어떤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당선이 되든지 간에 이 서울의 이 재건축 재정비 사업의 이 속도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요. 현재 이 서울 주거의 그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 재건축, 이 재정비 사업, 재개발 사업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저는 오늘도 부동산 투자의 알찬 이야기들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릴게요. 네. 선거 운동이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선거 자체보다도 더 궁금한 건 선거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어떤 것들이 불러오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방송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나는 좀 더 많은 정보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또 특별한 자리 준비해 주셨다고 했거든요. 상담 자리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님 자세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로엔리 중개법인에서는 이 마포역 로엔리 사무실에서 1대1 방송 보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 대면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현장의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매매, 월세, 전세, 트리플 동반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지점인데요. 앞으로 이 거대한 상승장의 초입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서 저희 로엘리 중개법인에서는 1대1 무료 상담으로 한 분 한 분 이 맞춤형 상담 진행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특히나 이 지금 보유하신 자금 여력에 맞춰서 1억대 정말 소액 투자부터 2억대, 3억대, 4억대 투자까지 다양한 지역들, 다양한 구역들 준비되어 있고 이 신축 소형주택 특례라고 하죠. 주택수의 미포함 혜택을 갖춘 매물들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바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말하기 스킬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더 주목하게 하려고 일부러 약간 더 ASMR처럼 소근소근 얘기해 주시면서 저희가 좀 더 주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크게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2638-3967번으로 전화 주셔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더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부동산 시장에서 핫하게 떠오르는 이슈들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계속 이 선거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시장 최대 승부처도 지금 마용성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용산이 다시 또 뜨고 있다고 합니다. 용산 일대는 이 다양한 개발 호재 또 재개발 사업으로 지역 가치가 향상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이 일대에서 주목해야 될 재개발 사업지 어디일지 궁금하시죠?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 내용들 지금부터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서울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 이 국면을 맞이해서 대출 전면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토호제라는 강력한 규제 또한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처럼 더 이상 이 신혼부부들이 서울의 외곽 지역, 하급지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서 자산을 증식을 시켜서 대출까지도 끌어당겨서 상급지로 진입하는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서울 상급지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유일한 카드는 바로 이 상급지 재개발 투자, 이 상급지에 점을 하나 찍어 두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또 서울의 핵심 지역 용산에 대해서 전격 분석하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지역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이 투자를 할 때는 정부 정책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시기보다는요. 이 기존에 나와 있는 정책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제가 누차 강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10 대책에서 발표한 신축 소형주택 특례를 활용하신다면 이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각종 부동산 세금에서 이 다주택자분들께도 굉장히 유용한 이 주택수 미포함이라는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기준 요건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요. 전용 면적 60제곱 이하의 소형 주택이어야 하고요. 매매 가격은 이 취득가액 기준으로 6억 원을 넘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 유상 승계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이런 요건들도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고요. 또한 이 준공 시기는 24년부터 27년까지 준공 완료된 신축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점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자녀 명의로 묻어두는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께는 또 한 가지 혜택을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바로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가 되는 매물들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기존 60제곱 이하의 이 소형 주택에서 85제곱 이하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매매 가격이 아니라 이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5억 원, 공시지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비아파트를 취득을 하신다면 이 아파트 청약을 하실 때도 무주택으로 간주를 할 수 있게끔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자녀 명의로 재개발지에 묻어두는 빌라 투자를 하나 해두셔도 추후에 자녀분께서 이 아파트 청약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정부에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마련해 둔 만큼 이 투자에도 적극 활용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이 화면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은 이런 각종 부동산 전략들 더욱더 디테일하게 맞춤형 상담으로 디테일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많은 문의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지역 이야기로 계속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서울시 중심지 체계를 바라보게 될 텐데요. 사실은 이 2026년 현재 시점에서 용산이라고 하면 더 이상 제가 뭐 입 아프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용산 그 입지의 우수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서울 25개의 자치구 중 가운데서 이 중심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 3대 주요 업무지구라고 하죠. 이 서울 도심 업무지역, 그리고 여의도 영등포, 여의도 업무지구, 그리고 강남 업무지구까지를 잇는 이 트라이앵글을 그려봤을 때도 용산이 가장 이 중심지, 핵심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큰 틀에서는 우상향이라는 기조를 항상 나타내지만요. 이 우상향이라는 큰 기조 안에서도 업다운의 등락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용산과 같은 핵심 입지는 하락장에서도 방어율이 상당하고 이 상승장에서는 더욱더 시세 분출이 강하게 된다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요즘 재개발 투자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또 용산을 많이 주목을 해보고 계신데요. 이 서울 핵심지로의 쏠림 현상이 점점 더 심화가 되고 있고 한강벨트 프리미엄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기에 그리고 용산하면 이 구 단위의 프로젝트를 넘어서 각종 이 전국 단위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모두 빠짐없이 용산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남산 고도 규제가 완화되면서 용산구 내에 주거 정비 사업도 바짝 탄력을 받고 있는 추세이고요. 또 용산 국제업무지구 들어설 것이고 용산공원 본격 개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서울역 복합개발 사업과 GTX 신규 노선까지 이렇게 숱한 호재들이 용산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숱한 호재들 중에서 굵직한 거 몇 가지만 좀 뽑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먼저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 25년 11월에 기공식을 마쳤고요. 이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는 시점인데요. 현재 기반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 일대 역시도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울역 일대, 지금 서울역을 가보시면 이 서울의 모든 노선이 모여 있는 교통의 허브이지만요. 이 보행 동선은 최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철도가 지상으로 다니는 한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상으로 다니는 선로를 지하로 매립을 시키고요. 그 위를 공원과 상업시설, 그리고 이 전시 컨벤션 센터, 이 강남의 코엑스와 같은 그런 대형 상업시설들을 이제 서울역 도심 일대에도 만들겠다라고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고요. 이 서울역 역사 자체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주변이 난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제는 이 선진열 역사로 이 주변부 일대를 완전히 탈바꿈을 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서울역이 뭐 보행이라든지 이런 불편함이 크고 낙후가 되어 있는 상황은 좀 역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만큼 이 서울역 일대가 이렇게 천지개벽했을 때,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개발 이익, 그 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또 이 용산역 국제업무지구 일대를 살펴보게 되면 이 사통팔달의 광역 교통망 설계를 개선을 착수를 했다라는 보도 자료 또한 나와 있는데요. 4개의 도로를 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들어서는 용산역 일대에 신설을 할 것이고요. 이 용산역 일대의 도로들 보면은 뭐 강변북로도 그렇고 청파로도 그렇고요. 이런 도로들 1년 365일 내내 교통 혼잡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4개 도로를 신설을 함으로써 이 교통성을 완화시키고 이 통행의 불편함을 해소시킨다라는 계획이 잡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서울역과 용산역 일대가 이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GTX 노선 들어오게 되면은 이 서울역, 용산역 두 역 간의 연계성도 더욱 높아질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용산구 내에서 이 서울역, 용산역이라는 새로운 경제 거점이 또 창출이 될 것이고 그것에 따른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천지개벽할 용산구에 이제 점 하나를 찍어두고 재개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구역을 보셔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지도 바라보시는 것처럼 이 용산구 내에 이 주거 정비 재개발 사업장들이 굉장히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사업장까지 포함을 한다면 굉장히 정말 많은 사업장들이 이렇게 혼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10년 후, 20년 후 장기적으로 바라보게 됐을 때 같은 용산구라고 할지라도 확연하게 더 확 좋아질 구역들이 좀 눈에 띕니다. 당연히 이런 구역을 선점하셔서 들어가셔야만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것이겠고요. 오늘 방송에서 용산을 좀 더 세분화해서 어떤 구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지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작년에 부동산 방송할 때 용산 이야기는 꼭 하게 됐었던 것 같거든요. 너무너무 개발 호재들이 많고 그래서 앞으로 주목해야 되는 곳이다라고 꼭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호재들이 많다 보니까 용산 안에서도 또 권역별로 상당한 차이들이 또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님도 용산 안에서도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저희가 뭘 좀 알아야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보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최근에 2026년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용산구 내에서는 이 용산동 2가 일대, 여기가 용산 3구역이죠. 네, 용산 3구역과 그리고 원효로 4가 일대, 이 구역계 내에 풍전 아파트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 두 가지 이 사업장이 새롭게 신속통합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서 이 토어제라는 규제에도 걸리게 되었는데요. 이 용산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동의율이 꽤 모여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청을 들어갔을 때 이번에 뭐 선정이 될 것이다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지가 않았고요. 이 원호로 4가 일대에도 마찬가지로 이 풍전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해제를 하고 이 일대 전부 다 같이 동의율을 빠르게 끌어올림으로써 이번에 정말 단기간에 신속통합계획 대상지까지 선정이 되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용산 3구역 그리고 원효로 4가 이어서 용산에서 앞으로 어디가 새롭게 재개발지로 선정이 될지 그 귀추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먼저 이 용산 지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용산을 바라보게 되신다면 이 가운데 있는 용산공원 그리고 서울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서 먼저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동용산이라고 하면 이 동쪽으로는 이 용산과 한강 이남으로 접하고 있는 구역이 반포, 잠실, 잠원, 그리고 강남 업무지구와도 굉장히 손쉽게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용산공원, 서울의 센트럴파크가 될 용산공원이 90만 평 부지로 여기에 개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남산 숲세권, 서울의 최대 녹지축이죠. 그리고 북쪽으로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까지도 이러한 호재들이 빠짐없이 동쪽 편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 서쪽 권역을 바라봤을 때는 이 서쪽 용산과 한강 이남으로 접하고 있는 구역은 노량진, 흑석, 그리고 여의도, 이 마곡 업무지구입니다.
그리고 이 서용산 같은 경우에는 마포생활권과 보다 가깝게 맞닿아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러한 입지 차이로 인한 용산의 급지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또한 이 용산공원 그리고 이 국제업무지구가 개발이 완료가 되는 시점이면은 용산구에 새롭게 많은 일자리들이 또 창출이 되게 될 텐데요. 이런 양질의 일자리들에 대한 이 주거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산 주거정비 사업을 논할 때 이 시세로 보나 그리고 인지도로 보나 가장 대장으로 손꼽을 수 있는 게 이 동용산 이쪽 권역에 위치한 이 한남 뉴타운 사업인데요. 이 뉴타운이라는 사업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정비 개발 모델이기 때문에 20년, 30년이 걸리는 대장정이었습니다. 먼저 한남 2구역 한남 서밋 단지인데요.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들어가 있고 현재 관리 처분인가를 마친 단계입니다. 그리고 한남 성구역 DH 한남인데요. 여기가 한남 뉴타운 사업장 중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주를 모두 마쳤고요. 철거를 진행을 하고 있고 곧 착공까지도 들어갈 예정이니까 한남 뉴타운 중에 가장 먼저 아파트가 완공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그 다음은 한남 4구역 레미안 글로이즈 한남 단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삼성물산이랑 현대건설이 수주 경쟁을 벌이다가 이 삼성물산으로 최종 확정이 된 곳이죠. 사업 시행 인가가 마친 단계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남 5구역. 여기 한남 5구역 아크로 한남이 많은 분들이 가장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지일 텐데 이 한강변을 넓게 둘러싸고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이 세대 대부분이 영구적인 한강 조망권을 가져갈 수 있겠다. 그리고 이 DLENC에서 시공을 하게 되는데요. 또 아크로라는 최상위 하이엔드 브랜드로 건립이 되어진다는 점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 지금 이 배정 46평형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을 바라보게 된다면 투자금은 적게는 뭐 3, 40억, 많게는 50억, 60억까지도 호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한남 뉴타운 한 페이지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시공사나 단지명 이런 것들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이 1구역은 한남이라는 명칭을 가져가긴 하지만 이 한남 뉴타운 사업으로 같이 가진 않습니다. 원래는 뉴타운 사업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지만 2018년에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되었고요. 2025년에 신통 개발로 이제는 다시금 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늦게 지정이 되었다 보니 한남 1구역이 그나마 이 한남 뉴타운 사업장 중에서는 재개발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으로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는데 이 한남 1구역마저도 이제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서 매물이 잠겨 있고 이 구역계를 비껴나간 매물만 굉장히 높은 호가를 고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한남 뉴타운 사업은 사실은 지금 재개발 프리미엄만 해도 몇십억 단위로 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현금 자산가분들이 아니고서는 쉽게 접근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2026년을 맞아서 새롭게 공동주택 가격이 발표가 되었죠. 이 공시지가 상위 10위 내의 공동주택은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이 서울의 단지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부산의 한 단지가 이 상위 10위권 안에 이 단지명 이름을 올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이 서울 외의 지방 단지는 이 상위 10위권 내에 랭크가 되지는 못했고요. 서울 그중에서도 이 강남, 용산, 그리고 성동, 서초 4개의 구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오늘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 상위 10개의 단지들 중에서 용산에 소재하고 있는 단지가 무려 4개나 된다는 점인데요. 먼저 2위를 차지한 나인원 한남, 이 한강진역에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지금 좀 자료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한강진역에 나인원 한남 위치해 있고요. 한강진역 아래쪽으로는 이 공동주택 가격에서 5위를 차지한 한남더힐 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위를 차지한 코본하우스와 이 파르크 한남은 이쪽 유엔사 부지, 유엔빌리지 부지라고 하죠. 전통적으로 이 한국의 부촌이라고 불리우는 한남동 일대에 유엔빌리지 내에 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하셔야 될 점은요. 이렇게 한강진역 그리고 한남동에서 시작한 고급 주거 벨트의 라인이 이제는 이태원역까지도 점차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태원역 인근에 이 에테르노 용산이라는 신규 단지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크라운 호텔 부지의 에테르노 용산 이 단지의 아랫단으로는 여기에 더 파크 사이드 스위트 이 서울이라는 좀 많이들 이름 들어보셨을 법한 이 평당 2억 원대의 고분양가로 굉장히 화제가 된 바가 있는 그런 단지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는 청아 아파트, 여기는 이제 굉장히 구축 단지인데 1982년에 건립된 아파트 단지인데요. 여기 역시도 이 주변 재개발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고급 주거 지역으로 개발을 변모를 하고 있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이 청아파트 재건축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시세를 30억, 40억대 이상을 호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남 뉴타운 사업장이 여기 이 가운데에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 보시는 것처럼 한강변에는 더 이상 좀 빈자리가 없다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런 시세를 많이 받고 있는 단지들 그 다음으로 어디를 주목해 봐야 되는가를 살펴봤을 때는 이 윗단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용산공원, 서울의 센트럴파크가 될 용산공원이 이쪽에 이렇게 넓은 부지로 개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요새는 이제 한강뷰, 리버뷰만큼이나 정말 프리미엄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숲세권에 대한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용산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는 이태원 일대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고급 주거 벨트가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개발 사업에서는 이 지역과 정책적인 방향성을 함께 보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국가 차원에서 밀어주는 용산, 이 그동안 이 남산 일대, 이태원 일대는 고도 제한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이 재개발 재정비 사업이 전혀 진척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서울 고도 제한이 50년 만에 완화가 되면서 최대 15층 그리고 지상 건축물 높이로는 최대 45m까지도 건립이 가능하도록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 동용산의 마지막 기회가 이제는 생겼다. 이런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을 지금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용산 안에서조차도 이제 급지 차이에 따라서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좀 차이가 나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 지금 좀 혼자서 내가 다 알아보긴 너무 좀 복잡하다라고 하신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좀 더 상세한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용산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봤는데 부동산 공부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 작년부터 나왔던 건데 이 서울형 용적 이양제 도입 이야기가 있죠. 저는 이 단어부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전문가님, 이 용적 이양제의 정확한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네, 서울형 용적 이양제라는 것이 작년부터 신규로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용적률을 돈 주고 사고 팔게 만든 제도입니다. 문화재 지역이라든지 구릉 지역이라든지 용적률을 충분히 부여받았지만 활용할 수 없는 지역에서 다른 개발 지역으로 이양을 함으로써 그리고 뭐 돈이나 현물로 보상을 받게 만들므로써 이 남산 일대와 같은 지역의 이 사업성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보시는 서울역 이 아래쪽으로 동호암, 해방촌 그리고 이태원 일대까지가 모두 남산 고도 제한 완화의 수혜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동용산의 이태원동, 한남동 일대 자체가 전통적인 부촌으로서 많은 고급 주택가와 이 대사관저도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이 경리단길 상권의 이 독특한 이 상권 특색으로 인해서 이 지역 특색이 강한 지역으로 그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주거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노후된 저층 주거 밀집구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특히나 좁고 계단형인 골목이 많은 지형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가 되어 왔고요. 그 결과 이태원 1구역이 먼저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태원 2구역 역시도 이제는 연봉계가 막 따끈따끈하게 발부된 시점이고요. 이제 막 재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이태원 2구역, 제가 이 이태원 1구역이 선정되었을 때 그 시점부터도 앞으로 이태원 2구역, 3구역도 생겨날 것이니까 그런 곳들을 또 먼저 선점하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역시나 이태원 2구역 이렇게 연봉계가 부여가 되면서 구역 내 매물들이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2구역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라면 정말 빨리 움직이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 하단에 있는 번호로 바로 이 상담 신청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오늘 준비했던 내용이 좀 더 많은데 방송 시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들, 용선에 대한 더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이 대면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이 정말 많은 내용들 준비해 오셨는데 어느덧 시간이 좀 지나가 버렸네요. 자, 지금처럼 좀 많은 부분들을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용산 일대입니다. 여기에는 확실히 좀 전문가의 도움들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상담 자리도 준비해 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상담 좀 더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거대한 상생장애 초입이 와 있고요. 이젠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1대1 대면 상담으로 법무, 세무, 자문까지도 논스톱으로 상담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마포역 로엔리 사무실, 마포역 3번 출구 도보 1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 많은 상담 신청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들 갖고 계시는 용산, 조금 더 자세한 정보들 함께 하실 수 있는 자리 안내해 드렸습니다.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67번, 02-2638-3967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참여 신청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이번 주 시장을 가장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금주의 부동산 뉴스 코멘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타이틀을 보시면 규제가 만든 매물 실종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남 집값을 잡다가 서민이 살 곳까지 잡았다. 수도권 매물이 실종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보다 더 빠르게 경기 전 월세 매물이 급감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원인은 서울 자체가 전세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 경기로 전세를 이동을 하면서 또 매수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기 쪽까지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리와 수원, 화성, 군포 등 매매 임대 매물이 동시에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기 외곽으로 밀리는 서민들이고 전월세 난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인다라는 내용의 기사 내용인데요. 조금 더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서울 전세 매물 부족이 경기도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전세를 살던 세입자들이 임대 계약이 만료된 후에 경기로 전월세 이동을 하거나 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생기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전월세뿐 아니라 매매 매물까지 동시에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 용인, 안양, 수원은 아파트 가격과 전세 가격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 빅데이터 업체에 따르면 경기도 전세와 월세 매물은 각각 1만 2천에서 8,700가구로 올해 들어서 32%, 37% 감소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서울 전세가 1만 7천 가구, 월세가 1만 5천 가구로 26%가량 감소한 것보다 경기도의 전월세 매물이 더욱더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다는 수치입니다. 이게 서울 거주자의 경기 주택 매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원인도 있고 최근 법인 등기 정보에 따르면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기존에 서울에 전입신고를 해놓고 경기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을 매수한 건수는 올해 4월이 누적 1만 5천 건으로 22년 이후 4년 내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울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용인, 안양, 하남 등 수원, 구리, 동탄 이런 서울 인접 지역으로 이동을 하거나 매수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도 바로 이 경기 지역이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또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 축소 등 폐지, 방침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남권 매물 출회에는 집중을 하는 반면에 서울, 경기 전월세 난, 또 10억 원 안팎의 집값 상승에는 좀 무심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 전월세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을 임차 수요가 매수로 전환되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규제가 만든 매물 실종이 서울에서 경기권으로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의 이 전세 매물 실종되고 있는 상황이 경기도로 전이되고 심지어 더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정말 정책 하나가 계속해서 또 풍선 효과를 만들어내고 그 이후의 변화들이 더 심화되는 모습들을 보면 저희가 정책을 정말 잘 파악하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을지 또 예측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끼어들고 있는 게 앞서서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선거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 13일 동안의 치열한 열전이 펼쳐지게 될 텐데 그 이후에 선거 이후에는 대체 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측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게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자, 이사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서울시장 등 시장 후보들의 공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공약편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민간 임대 공급을 늘려서 시장을 안정시키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민간을 활용해서 임대 시장을 안정시키고 기업형 임대 사업자 확대 강조를 말씀을 해주셨고 민간 중심 임대 주택 공급을 유도를 해서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의 안정을 꾀해보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정비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오세훈 후보의 이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신속 통합 기획과 또 모아타운 그리고 최근에는 이 10분 운세권이라고 해서 집에서 도보로 10분 안에 운동이 가능한 공원과 숲을 조성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 민주당의 정원호 후보의 공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을 낮추는 공급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모델로는 실속형 아파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저가 공급 모델을 이야기를 해주셨고 시세에 대비해서 약 80% 수준의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면서 또 기반시설은 공공이 지원을 해주며 바로 민간과 공공이 혼합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정비 사업 모델인 착착 개발을 말씀을 하시면서 기간은 더욱더 단축을 시키고 또 공급을 할 수 있는 양 자체는 늘려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정원호 후보가 오세훈 후보의 신속 통합 기획은 폐지 없이 그대로 가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모든 후보가 다 이 바로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서울 자체에는 지금 신규 택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제한적인 만큼 바로 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 추진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두 모든 후보 다 이렇게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고 속도와 양을 모두 다 잡겠다라는 공약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비 사업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부와 2부로 구분을 하면 1부 같은 경우는 사업의 시작부터 계획의 확정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2부 같은 경우는 실행 및 입주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사업 준비 및 조합 설립입니다. 추진위가 구성이 되고 안전진단 통과 후에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바로 이 법인적인 성향인 조합이 설립이 됩니다. 구역이 정해지고 나면 이 구역을 누가 담당을 하고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주체가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사업 시행 인가 및 시공사 선정입니다. 건축 계획을 승인을 받고 전문 신탁사 계약이나 시공사 선정을 통해 사업 주체를 확립하는 것인데요. 최근 이 시공사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역이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면 앞다투어 1군 시공사가 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이 이게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났을 때에 바로 적용되는 브랜드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계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세 번째로 보실 것은 관리처분 계획 수립입니다. 바로 정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단계인데요. 기존 자산 가치를 평가를 하고 신축 아파트를 배분 및 분담금을 확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관리처분 계획까지 수립이 끝나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 정비 사업에서는 굉장히 큰 능선들은 다 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주, 철거 및 착공인데요. 분양 신청 후에 기존 아파트를 철거를 하고 이제 새 아파트를 건설을 하면서 공사 중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 여부를 반드시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조합원분들과 이제 일반 분양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떤 동과 어떤 호수 그리고 어떤 층을 받으실지가 또 결정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고 계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준공이 됐고 입주 그리고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조합은 해산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이 분담금 증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평균적으로 10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전에 대비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서울시장 후보들이 앞다투어 2 정비사업의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켜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1단계부터 12단계라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1년만 잡아도 약 1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가장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인데 많은 분들이 바라보시기에 이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하면 이 1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포인트를 제가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가실 분들은 아파트를 받으셔도 되지만 그 전에 엑시트 타이밍을 잡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사업 준비 및 이 조합 설립이 되고 난 직후에 매도를 하시는 타이밍이 존재하고요.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것은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에 매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준공까지 다 나고 아파트 프리미엄이 최고조에 달할 때 이제 엑시트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는 어쨌거나 서울시장 후보들이 앞다투어 이 정비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면밀히 파악을 해놓고 또 사전에 진입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어느 서울시장 후보든 결국에 계속해서 공급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신규 택지를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 결국의 포인트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정비 사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그럼 많은 이 정비 사업들 중에서도 어디가 더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기에 좋은 곳이 어디일까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사님이 분석하시기에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이 재개발 사업지 어디일까요? 네, 오늘은 제가 이 재개발 유망지를 하나 소개를 드릴 텐데 이 저평가라는 것에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평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격이 싼 것이 아닙니다. 가격이 싼 것이 아니고
가치는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미래 가치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아직 가격 반영이 덜 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 것이나 매입을 한 부동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저평가가 되어 있고 향후 가치가 훌륭한 이 재개발 유망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을 오늘 소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바로 제가 오늘 소개드릴 위치는 성동구 송정동입니다. 이 송정동 같은 경우는 위치가 성수동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이 송정동을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꼭 성수동을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데요. 성수동 같은 경우는 이 성수역 3번 출구와 4번 출구 아래쪽으로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1등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연무장길이 상권으로 깔고 있고 계속해서 번져나가면서 확산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가 되는 서울숲, 서울숲과 또 그 위쪽에는 이렇게 아뜰리에 길로 또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성수동 같은 경우는 이 한강을 끼고 있고 한강을 통해서 강남으로의 접근성도 굉장히 우수한 입지인데요. 최근에는 이 전략정비지구가 주거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면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또 삼박자를 고루 갖춘 성수동의 입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성수동의 파급 효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쪽으로는 자양 4동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이렇게 한강 벨트를 따라서 동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광진구 자양동이 굉장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쪽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고 북쪽으로도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성수동 북쪽 같은 경우는 바로 성수 IT밸리라고 해서 이쪽 지역이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으로 흘러 들어온다라는 그 이주 수요들과 가격들이 바로 이 송정동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우 세대를 두고 성수라는 큰 배우 세대를 두고 주거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송정동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셨다면 송정동의 호재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송정동 같은 경우는 중랑천을 끼고 바로 건너편으로 이 중랑 물 재생센터가 있습니다. 이 재생센터가 예전에는 굉장히 기피 시설이었는데 최근에는 지하화와 현대화를 앞두고 공원화가 되면서 이 서울숲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는 입지로 변모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 중랑천을 따라서 서울을 관통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 이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랑물재생센터의 지하화와 더불어서 중랑천이 수변 공원화가 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한강변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게 한강변으로 들어갈 수 없는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중랑천, 이 천을 집중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랑천의 수변 공원화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는 성수동에 계속해서 커져나가는 확장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성수동의 확장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또 이 군자 쪽 그리고 성수 쪽 군자와 성수에서 교통 라인을 형성을 하면서 이 송정동 같은 경우는 주거의 허브와 또 강 이북으로의 진출까지 가능한 입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호재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호재에 더불어서 정비 사업지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이 지역이 정비 사업이 필요한지를 근본적으로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송정동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보시면 정말 열악하고 정비 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골목길도 작고 또 더군다나 소방차가 하나도 못 들어갈 정도의 작은 골목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송정동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이 꼭 필요한 입지다.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목해야 할 송정동입니다. 이 송정동을 제가 앞서서 말씀드릴 때 저평가된 입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다시 한번 성수에서 시작된 인파가 성수 전략정비지구를 따라서 동쪽으로는 자양동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양동과 구의역 위쪽으로 구의역을 보시면 성수에서 시작된 이주 수요와 그리고 가격들이 밀려 들어온 것이 여실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 자양 3동의 재건축을 제외를 하고는 정비 사업지로 진행을 하고 있고 대상지도 선정이 됐고 또 추진을 준비 중인 것도 있고 모두가 다 정비 사업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이렇게 한강변을 따라서 흐르다가 점차 내륙으로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직접적으로 성수에 바로 가깝게 붙어 있는 이 송정동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말씀드린 이 IT밸리의 영향을 받아서 주거 배후 세대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큰 위치고요. 그리고 북쪽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송정동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고 금액대도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저는 꼭 이 송정동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송정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신속통합 기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후도가 80% 이상, 88% 정도가 지금 채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비 사업이 꼭 필요한 입지라고 보실 수 있고,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 분양가는 아직까지 반영이 덜 되었기 때문에 약 5억 원대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상 실투자금은 약 3억 원대로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 레버리지로 갭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 3억 원대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 더 이상은 아파트로 직행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비 사업지에 소액으로 먼저 투자를 하셔가지고 진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시장에서는 지금 아파트 규제와 다주택자 규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와중에도 아직까지 이 빌라 같은 경우는 소형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6억 이하의 신축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 혜택은 27년 12월이면 마감이 될 수 있고, 또 추가적인 규제가 들어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목해서 보면 좋을 입지인 송정동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맞춰봤고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또 투자 자문 같은 경우는 저희 로엔리 부동산 중개법인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